자, 1번 보겠습니다. 5, 10, 15옴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5옴의 양단에 30V 전압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 전압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이론이 전압 분배 법칙이죠. 전압 분배 법칙은 직렬해서 들어가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R1, R2가 있다. 양단 전체에 V를 걸었을 때 R1과 R2는 이 전체 전압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V1, V2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때 V1은 전체 전압 V를 R1과 R2가 나눌 것이다. 자, 근데 분자에는 뭘 줄 것이냐? 정호 법칙 V는 IR에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죠.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더라. 비례하면 원이기 때문에 R1을 쓰라라고 그랬습니다. 쓰라고. V2는 V1을 구했으면 V에서 V1을 빼도 됩니다. 근데 같은 식으로 하면 V2는 전체 전압 V를 R1과 R2가 나누지만 비례하기 때문에 2라서 R2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응용해야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말입니다. 풀이를 하면 저항 3개 5, 10, 15옴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재니 15옴에 해당하는 이 전압 이 30V였다. 30V. 뭐 15옴이라서 V10으로 하렵니다. 그죠? 30이다. 이때 여기 양단 전체에 걸리는 이 전압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죠? 전압 분배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 회로를 같은 가치인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저항 3개를 15옴은 그대로 갑시다. 15옴은. 근데 얘와 얘는 나머지 여기 전압을 더하는 거니까 5 더하기 15 되어져서 25옴이 될 겁니다. 그죠? 거기서 여기에 걸리는 전체 자원을 V라고 했을 때 여기 V10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30V. 이때 얘 구하는 문제와 같죠.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하면 30은 30V는 전체 전압 V를 나누어 먹습니다. 뭐 10과 20이 30은 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이더라. 그러면 여기 이게 30이니까 넘기면 90에 V10이네. 날리고 하면 날리고 하면 9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30 곱하기 30이니까 900이죠. 그죠? 넘어가서 900은 V에 나머지 10. 그죠? 그래서 날리고 하면 V는 90V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이 답번이 된다는 거. 그죠? 전압 분배를 알면 되겠더라.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서 사용되는 기기가 가의 배율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어떠한 측정의 범위를 올리는 방법. 첫 번째로 배율기. 자,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올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V라는 전압계가 있죠. 그죠? 이때 얘는 내부 저항 RA가 있을 테고, 여기에서 눈금치, 얘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눈금치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얘가 측정치죠. 이만큼을 측정했는데, 여기에다 직렬로 저항을 넣었다. RF이라고 합니다. 얘를 배율기, 얘를 배율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금방도 여기에 전압 분배했지만 이렇게 하면은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죠. 얘가 측정치가 됩니다. 배율기를 통해서 측정값을 올립니다. 이게 배율기죠, 배율기. 자, 분류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올리는 겁니다. 자, 전류기 이게 죠. 예를 들어서 암페어미터가 이렇게 있다. 이분의 내부의 저항은 RA다. 당초의 측정 전류는 얘죠. 그죠? 얘가 눈금치고 얘가 측정치였습니다. 당초에. 자, 근데 전류 분배 법칙에 의거해서 병렬로 저항을 단다. 얘가 RS죠. 얘가 분류기입니다. 분류기를 달면 여기에 전류가 생기죠. 그죠? 당초 여기 이거만큼 했는데 이거만큼 커집니다. 얘가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측정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율기는 직렬로 달고 분류기는 병렬로 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전압기 올리는 거는 전압을 올리는 건 배율, 그 다음에 전류를 올리는 건 분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회로이다. 바르게 된 회로는 외웁시다. 이런 걸 무슨 미로를 잡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림 보고 나라고 답을 잡는 게 타당하지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자,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을 보면 전개의 색이 E지요. 50V/m고 전속 밀도 D입니다. 100 쿨롱/m 제곱인 유전체에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줄/m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앞서서 한번 했는데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이렇게 했었죠. 2분의 1 CV 제곱 이런 게 했었다 아닙니까? 자, 이때 콘덴서는 양단의 전압을 걸면 분극 현상에 의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같은 동수의 전하량 마이너스가 쌓일 것이더라. 그죠? 그래서 외부에 V 볼트를 걸고 이때 이 용량은 C 파라트 용량이더라. 이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Q 쿨롱이면 이때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WC는 2분의 1 CV 제곱 그죠? 2분의 1의 QV 이 C의 Q 제곱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겁니다. 표현만 달리 한 겁니다. 달리 한 거.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콘덴서에다가 그죠? 전압을 걸었습니다. 전압은 곧 전개를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E 볼트/m의 전개가 형성됐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니 여기 마이너스 쌓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쌓이죠. 그러면 내부에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개를 쏩니다. 그때 이 전개는 E로 표현하고 전속 밀도인 D 쿨롱/m 제곱을 표현한댔습니다. 단위 면적당, 이 원래 평판이죠. 단위 면적당 전하수가 얼마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내부에 유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 파라트/m라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는 줄/파 메타 세제곱인 단위 최적당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표현하면 WC는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E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겠죠? D는
입실은 제로의 2였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DE 되고, 달리 이것을 여기서 E는 D 나누기 입실은 제로가 되겠죠. 그걸 넣으면 2 입실은 제로의 D 제곱 줄 퍼 최적당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실제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는 간혹 나옵니다. 이 두 식은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줄이고 최적당 줄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지금은 요 공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알고 풀이를 보면 전개의 색이, 그러니까 콘덴서가 있어서 전압을 걸었더니 전개가 있는데 그 전개의 색이 E가 50V/m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속 D가 얼마? 100 쿨롱/m 제곱이다. 이때 WC 단위 최적당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죠? 공식 중에 D 있고 E 있으니 2분을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WC는 2분의 1의 DE 줄 퍼 메타 삼성하면 되겠네요. 자, T는 100 쿨롱, 100 쿨롱 퍼 메타 제곱. E는 50V 퍼 메타, 이런 말이죠. 그러면 2500 나옵니다. 2500 줄 퍼 최적당. 이렇게 해서 답은 답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가지 식이 있는데, 그죠? 표현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네. 주로 앞에 놈이 주로 나오더라. 자, 문제 5번 넘어갑니다. 한 상에 저항이 12옴,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죠. XL이 16옴을 직렬로 접속해서 성간 전압 200V의 대칭 삼상 교류를 가했다.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역률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얘기합니다. 위상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전력이 형성되면, 예를 들어 전압이 이렇게 가더라. 전류는 이렇게 늦게 가더라. 그죠? 얘와 전압과 이 전류의 출발점 차이, 얘를 역률이라고 부릅니다. 역률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R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일 때의 역률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같이 출발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전류가 늦게 갔죠. 저항부할 때는 전압과 전류가 같이 출발합니다. 그때는 동위상, 역률이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일 때는 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일 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먼저 생성됩니다. 얼만큼? 90도만큼. C는 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먼저 출발합니다. 얼만큼? 90도만큼. 그죠?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에 대한 유효분입니다. 피상에 대한.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따지면 피상분은 임피던스입니다. 왜? 임피던스는 실수인 저항과 허수인 이런 것들하고 조합되는 거죠. 그죠? 얘가 피상이에요, 피상. 그죠? 피상. 얘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값으로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저항값. 혹은 Z에 흐르는 전류 IZ에 대한
IR도 역률입니다. 그죠? 얘는 피상전류, 얘는 유효전류 R에 흐르니까. 여기에 뭐 걸리는 전압으로 됩니다. VZ에 대한 VR, 이것도 역률입니다. 이 V와 I를 곱하면 전력이죠. 그래서 PA, 피상전력에 대한 P, 유효전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역률. 역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다 같은 값이더라 이거죠. 그죠? 그죠? 자, 이러한 이론을 알고 풀이를 하면 지금 저항이 12ohm이고 XL이 16ohm을 직렬로 했을 때의 역률은 얼마인가? 말씀드린 역률은 피상에 대한 유효인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하면 Z, 얘는 R 값이 되겠더라. 그죠? 그러면 Z는 루트 R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에 대한 12의 B를 말하는 거죠. 계산하면 0.6이 나옵니다. 백분율 하면 얘가 60%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시겠다. 그죠? 5 5번 6번 이 차이의 그 이론 문제는 수준이 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I 암페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메타 떨어진 점 P의 자기장의 세기는 얘가 비오사바르죠. 답은 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점에 그 전류에 의한 어느 지점의 자개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두 가지죠. 뭐 비오사바르와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그래서 자개 H에 기본 이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는 게 있다. 얘는 어떤 말입니까? 직선 도체에 I 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직선 도체일 때는 얘가 전류, 얘가 자개, 그죠? 이런 방향으로 자개가 생긴다. 그때 거리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H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거는 자개의 선적분의 합은 총 전류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 인테그랄 HTL은 총 전류 I와 같다라는 게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두 번째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 있죠. 비오 사바르는 뭡니까? 곡선형일 때 이런 식으로 전류 I 암페어가 흐르고 있을 때 어떠한 여기로부터 R메타 떨어진 점 이 점의 H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미소 거리 전체 길이가 L이죠. 이 길이. L에서 미소 거리를 잡고 여기에 접한 선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접선과 이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미소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미소 자개가 됩니다. DH. 그래서 DH는 4파이 R 제곱에 IDL의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라가 된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이론. 거기에 따라서 도체 모양에 따라서 각각 뭐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 직선 도체 거리 R메타 떨어진 점의 자개 이런 것들 앞서서 문제 했었습니다. 뒤에 나오면 또 얘기할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식이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네. 델타 H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PN 접합 순방향의 저항은 작습니다. 역방향 저항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더라. 자,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전압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방향이 ON 시키는 겁니다. 스위치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항이 작습니다. 역방향은 오프 시키고 스위치 끄는 거죠. 얘는 저항이 커져서 끄는 거다. 반도체는 어떨 때는 도체가 되고 어떨 때는 부도체가 되어져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얘 이론이 들어간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첫 번째로 자, P와 N 반도체가 있습니다. P는 파지티브라고 해서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플러스가 다수입니다. 전자가 작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있는데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다수입니다. 플러스도 있습니다. 예, 각각 안에는. 근데 P는 플러스가 많고 N은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 그것을 P 반도체, N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건다 이런 얘기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P형과 N형의 반도체를 이렇게 붙입니다. 외부에 전압도 안 걸고.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얘 플러스가 이쪽으로 모이겠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당기죠. N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가운데가 공핍층, 전이 장벽, 중성대 이렇게 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그죠? 얘가 커지면 혹은 이런 형태도 중성대, 공핍층, 전이,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이거와 같은 상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것도 중성이니까. 그죠? 이런 상태를 이룹니다. 자, 이때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면 자기 극성 그대로 전압을 거는 겁니다. 여기 P형, N형 이렇게 연결해가 여기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내가 전원을 이렇게 걸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건전지 플러스가 긴 거, 마이너스가 짧은 거, 그죠? 얘 그 각성 그대로 그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얘 플러스를 밀어 청력. 그래서 얘는 1로 가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얘 마이너스를 밉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갑니다. 전자가 이동했네. 그죠? 얘가 ON입니다. ON. 그러니 얘는 통전이 됐네. 그래서 저항은 낮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다.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저항이 낮아지더라. 세 번째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거네. 자, 그 말은 좀 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P와 N을 연결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역방향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꾸로 걸은 겁니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얘 플러스를 이렇게 당깁니다. 이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생겼죠. 얘 플러스 1로 가고 얘 마이너스 1쪽으로 하니까. 그러면 공핍층이 커집니다. 전기가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얘가 오프 상태이고 이때는 저항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가 되고 이때 이걸로 정류를 하는 겁니다. 이 방향 저 방향. 사이리스트 얘기했었죠. 이쪽으로는 통전하고 이쪽으로는 통전 안 되죠. 그래서 반파 정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는 통전 오케이.
거꾸로는 안 간다. 그래서 반영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쪽만 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내용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뭐. 그죠? 근데 한 번쯤은 뭐 알고는 있어야 할 테니까. 자, 문제 8번 넘어갑시다. L이 0.05 헨리 코일에 전류가 0.05 세크 흘렀다. 그때 2A가 변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 우리는 뭐 또 했다는 거,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그죠? 자, 전자석이든 자석이든 N과 S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일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자석으로 나와도 되고 상관없지만, 자,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나오죠. 주는 놈 H,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래 됩니다. 자, 얘 가까이 근접하면 여기 코일을 통과하겠죠. 얼마만큼 통과됩니까? 투자율만큼 뮤 헨리 퍼 메타만큼 통과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자화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 생기더라. 얘가 N극이고 S극이 형성됐다 하면 토해내는 놈은 B 웨버 퍼 메타 제곱이요. 이때 얘가 서로 세교가 되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 세교하는 양이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역기전력 이 R은 마이너스 L dt di 혹은 마이너스 NU의 dt d파이의 전압이 생성되더라. 자, 이러한 현상은 패러데이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방향은 마이너스네, 걔는 렌츠가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크기는 Li는 M파이요. 그거는 노이만이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았으니 문제를 풀어 볼까나. 자, 이분 이런 말이네요. 자, 딴 코일이 있더라. 이때 이 코일의 L은 0.05 미리 헨리입니까? 그냥 헨리네요. 0.05 헨리이고 전류가 얼마가 바뀌었습니까? 2A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시간 얼마 동안? T가 0.05초 동안에. 그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러니까 L과 I를 주었으니 이 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풀이하면 역기전력은 마이너스 L의 dt di 볼트가 되겠습니다. L은 얼마? 0.05 헨리. T는 0.05 세크. 전류 변화량은 2A 하면 마이너스 부호는 관계없죠. 교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2V라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볼까요? 자기 회로의 길이 L메타, 단면적 A, 투자율 뮤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낸 것은 답이 일단 라죠. 라. 그죠? 자, 우리는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리 좀 잘 알고 있는 전기 회로부터 얘기해 볼까요? 전기 회로는 도선이 이렇게 있다. 여기 양단에 전압 V를 걸었다. 그러면 전류 I아가 흐를 것이고 자유전자가 충돌해서 열나죠. R롬이 생기더라. 그죠? 이때 V는 IR이 되고 이때 이 도선에
길이 L메타. 그리고 단면적 S메타 제곱. 뭐 A라고 합시다. A 메타 제곱. 그리고 얘의 고유장 로우가 있으면 이때 저항 R은 로우의 AL옴이 되겠죠. 고유장의 역수가 도전율이죠. 그래서 도전율, 고유장은 도전율의 역수가 됩니다. 그걸 넣으면 R은 바뀝니다. 뭐 도전율 로우 시그마 A에 L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게 전기회로죠. 자기회로 똑같습니다.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코일을 걸겠네. 그죠? 여기에 전압을 걸면 I 암페어가 흐르면 파이 웨버가 자기력선이 철심을 타고 돌아다니더라. 이때 여기 한 바퀴 뺑 둘른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력이 이동하는 자로 길이 L메타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잘라서 여기 단면적을 본 것을 뭐 S 메타 제곱이라고 치고 철심의 자기력이 통과되는 투자율이 있죠. 뮤 헬리퍼 메타라고 칩시다. 이때 얘 자기력선이 흐르지 못하는 자기장 Rm이 있죠. 암페어 턴 퍼 잠깐만요. 암페어 턴 퍼 웨버. 갑자기 쳐다거리. 하도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전기에는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자기에서는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의 힘을 일으키는 거, 걔를 F라는 기로 씁니다. 참, 이 턴수 빠지네. N턴. 코일을 N턴 감았다. 자기는 꼭 전류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력 F는 NI가 됩니다. 그죠? 암페어의 주의적 법칙. 그죠? 전류량의 합에 같다. 자, 그러면 뭐가 돌아다닙니까?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다니지만 자기 회로에서는 파이가 돌아다닙니다. 파이. 전기 회로에서는 저항이 몸값으로 하지만 자기 회로에는 자기 저항이 못 가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때 Rm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F와 얘를 따지면 넘기면 F 나누기 파이 해도 되겠죠. 혹은 파이는 F는 NI니까 NI 암페어 턴 퍼 웨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Rm은 얘 대신에 투자율 들어갑니다. 뮤. 여기는 A 썼지만 단면적 S 씁니다. 자로 길이 L 해도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기 저항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얘가. 그죠? 그래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는 완전히 서로 그죠? 쌍대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자, 계속 반복되는 문제도 있고 새롭게 도출되는 것도 있더라. 그죠? 있는데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 한번 한데 계속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제 생각인데 꾸준히만 하시면 떨어지는 게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힘들더라도 이론적인 것도 계속 얘기를 하죠. 듣는 과정에서 알아지겠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답이 나죠. 자극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가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 이런 거죠. 또 정리합니다. 자개 H에서의 쿨롱의 힘, 그 다음에 자개 이런 것들. 그죠? 다른 것도 또 있지만 자위의 세기도 있지만 이거를 해봅시다. 자,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은 이런 거죠. 어떠한 공간 내에 M1 웨버가 거리 R메타 떨어져서
M2 웨버가 이렇게 나와졌더라. 같은 극성이면 밀고 다른 극성이면 당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공간의 매지는 뮤0 헬리퍼 메타의 투자율이라고 칩시다. 이때 자개에서의 쿨롱의 힘 F는 4파이 뮤0 R 제곱의 M1 M2 뉴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때 이 한 분의 자개의 세기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놈이 뭐? 단위 정자극 플러스 1 웨버를 놓고 이놈과 이놈 사이에 쿨롱의 힘이 2분의 자개의 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0 R 제곱에 한 놈만 1로 하면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M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 두 식의 관계는 뭐가 있었습니까? F는 MH 뉴턴이라고. 여기에다 또 다른 M 넣으면 이 식과 같아지니까. 그죠? F는 MH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물어보는 거는 두 개의 자극 사이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그래서 답은 나번이더라. 그죠?